자, 15번입니다. 니트로 화합물이 다망색인 결정, 분자량이 227인 거. 니트로 화합물은 트리니트로,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니트로 화합물 중에서 분자량이 227인 거 딱 안 떠오르시죠? 그러면 구해보세요. 충분히 구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트리니트로 톨루엔과 트리니트로 페놀의 분자량을 쭉 구해보시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227이 나오고요. 트리니트로 페놀이 229가 나와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디니트로 톨루엔, 디니트로 페놀은 227까지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트리니트로 톨루엔과 트리니트로 페놀의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명칭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답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 쓰실 때 이렇게 약자로 쓰지 마세요. 이거는 명칭이 아니라 약자입니다. 약자. 자, 그 다음에 시성식은 C가 6개, H 2개, NO2가 3개, CH3가 되겠습니다. 자, 지정과산화물이 포함이 되는지, 지정과산화물이 뭘까요?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지정과산화물이면 일단 과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리니트로 톨루엔, 니트로 화합물이 과산화인가요? 자, 과산화가 아니죠. 지정과산화물이라는 건 오류 중에서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소에 지정과산화물을 보관하게 되면 격벽을 설치한다 이런 특례 조건이 더 붙게 되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자, 게시판이 아니라 주의사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둘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아까는 이류위험물 기준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육류위험물 기준을 물어보고 있네요. 과산화수소의 위험물 기준, 육류위험물,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외. 자, 이 중에서 위험물의 기준을 가지는 것, 질산이 비중 1.49 이상일 때,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일 때. 그래서 위험물의 기준은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육류 위험물에서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위험물 기준 36 중량 %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에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유 취급소 가면 이거 붙어 있어요.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이제 시험 전에 들리신다면 한 번쯤 게시판을 찾아보시고 주유 취급소라던가 주입구 이런 게시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색깔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 당연히 시험지는 흑백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할 텐데 이게 흑백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바탕색, 적색 바탕, 문자색, 백색 문자. 자, 여기에서 쓰실 때 굳이 그렇게 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하얀색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적색 바탕, 백색 문자고요. 그리고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그 사진만 봐도 일단 글씨는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위험물 제조소 등이나 위험물, 화기염금, 물기염금의 색깔도 같이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게시판의 크기. 저는 이거를 좀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 이 크기가 가로, 세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은 이렇게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0.3에 0.6m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가로, 세로로 잘못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령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물 기능사가 이제 검정형인데 이런 과정평가형 이런 다른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 게시판을 이렇게 4개를 붙여놓고 이 전체의 길이는 최소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여기 가로 길이는 최소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냈어요.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 세로가 아니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이런 식으로 한 변, 다른 한 변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판이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0.3, 0.6m 또는 0.3, 0.6m인 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최소 길이 뭐 1.2m, 0.6m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붙어 나와도 이제 그 값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지정수량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죠?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이나물 50L, 등유는 이석유류 비수용성의 1000L, 클레오소트유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2000L. 그래서 50분의 300, 1000분의 2000, 2000분의 20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과 답을 둘 다 쓰라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이 과정, 이런 방식으로 분수로 표시하고 마지막에 계산기로 계산한 값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이런 탱크 문제에서는 내용적을 구하라고 하는지 공간 용적을 뺀 나머지인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지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내용적을 구할 때는 100% 공간 용적 고려하지 않고 그냥 100%의 용량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L 플러스 3분의 L1, L2 대입해주면 되겠죠? 1제곱 곱하기 여기 곱하기를 잘 써주셔야 계산기에 계산이 됩니다. L1, L2를 써주시면 6, 3분의 0.6, 0.3 19.792 반올림해서 19.79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자, 여기에 있는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온다. 근데 구하라는 용적이 미터 세제곱이다. 그렇다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용적을 리터로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구한 값에다가 마지막에 10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에서도 여기저기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나마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덜 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쉬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출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나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장비, 탱크를 점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탱크 시험자는. 그러면 탱크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탱크를 깰 수는 없어요. 그쵸? 깨질 때까지 수압시험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 너무 큰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깨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가 뭐 자기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시험기, 방사선 투과 시험기 뭐 이런 식으로 필수 장비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자기탐상 시험기 그리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자기 탐상 시험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탱크는 철로 만드니까 그 안에 혹시라도 빈 부분이 있으면 뭐 두께가 안 되거나 용접을 덜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력이 갑자기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탱크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3.2mm 이 정도를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굳이 탱크를 잘라서 그 단면을 측정해보지 않아도 초음파를 사용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 능력 53kPa 이상의 진공 누설 시험기, 뭐 기밀 시험 장치 이렇게 있는데 말이 짧은 걸로 알아둘까요? 기밀 시험 장치, 수직, 수평도 측정기. 그리고 뭐 진공 능력 이런 것들도 쭉 있는데 책을 통해서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기출문제에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